3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58쪽과 59쪽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 목소리라는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악기들이 있는데 왜 그 중에서 목소리를 가장 아름다운 악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지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부른 노래를 들으면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TV에서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 본 적 있어요? 출연자들이 얼굴에 가면을 쓰고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방청객들이나 판정단들은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 저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추측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 있고 그 중에 진짜 가수가 한 명이 있죠. 나머지는 이 진짜 가수의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내는 사람들이 방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판정단들이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과연 진짜 가수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 이렇게 맞추는 것이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사람의 생김새가 모두 조금씩 다르듯이 사람의 목소리도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가 낼 수 있는 소리는 여기 선생님이 옆에 있는 이 피아노라든지 또는 뭐 리코더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악기들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무엇이다? 네, 사람의 목소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들어볼 텐데 같은 음악이라도 우리나라의 소리꾼과 그리고 서양의 성악을 하는 사람이 부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를 감상해보고 또 서양의 음악에서 오페라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노래로 연기를 하는 음악 연극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목소리를 또 들으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업을 끝까지 잘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짧은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맨 끝에 퀴즈가 나갈 거예요. 정답을 맞추는 친구들을 추첨해서 선생님이 맛있는 초콜릿을 줄 거니까 오늘 수업도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알겠죠? 네, 오늘은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런 시간이 아니고 우리 편안하게 음악을 감상하고 글을 쓰는 시간이니까 마음 편하게 수업을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5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와 있어요. 왼쪽에 있는 분은 이제 우리나라의 한복을 입고 있죠. 네, 소리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국악을 노래를 하시는 송소희님입니다. 어릴 때부터 국악 소녀라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을 했던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유명한 광고에도 출연을 했던 그런 분인데요. 네, 오른쪽에 있는 분은 신델라라고 하는 성악가인데 이 여성분은 소프라노라는 음역대를 담당을 해요. 서양 음악에서는 여성 성부에서 높은 음을 내는 분들을 소프라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신델라라는 성악가는 바로 소프라노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분이 같은 노래를 부를 건데요. 어떤 목소리의 차이가 있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고 실제로 한번 들어볼게요. 다 들어본 다음에는 여기 교과서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목소리의 특징은 어땠는지 한번 직접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았죠? 어떤 목소리였는지 잠깐 영상을 멈추고 책에 한번 특징을 적어보세요. 우리 소리꾼 송소희님의 목소리는 어땠는지, 그리고 성악가 소프라노 신델라님의 목소리는 어땠는지 한번 적어볼게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적어주세요. 네, 다 적었어요? 네. 일단은 같은 노래지만은 노래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느낌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네, 우리 소리꾼 송소희님의 목소리는 좀 시원하게 뻗는 소리였죠, 그죠? 네, 시원하게 뻗는 소리. 좀 떨림이라든지 그런 국악의 느낌, 꺾는 느낌 그런 것들이 많았을 텐데 우리 소프라노 신델라님의 목소리는 어땠어요? 네, 그죠? 목소리는 조금 부드럽고 맑은 소리가 될 거예요. 여기 있는 건 선생님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느낌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은 같은 노래를 부르더라도 이렇게 다른 특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페라 마술피리 중에서 밤의 여왕이 부르는 아리아. 그래서 소프라노가 혼자서 기교를 막 부리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 아리아라고 하는데 그 아리아와 그 다음에 파파게노와 파파게나라는 두 남녀 주인공이 있거든요. 둘이서 함께 부르는 파파파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그거 두 개를 같이 비교해 가면서 들어볼 거예요. 먼저 이 오페라는 모차르트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1790년, 지금으로부터 230년 정도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만들어졌던 오페라예요. 네, 오페라 마술피리의 줄거리 잠깐 얘기 나누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굉장히 무시무시한 분장을 한 분이 하나 보이죠? 이분이 바로 밤의 여왕이에요. 밤의 여왕이 여기 있는 타미노 왕자에게 들고 있는 거 보이죠? 마술피리를 줘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파미나 공주가 여기에 있는 빛의 사제에게 납치가 되었으니까 우리 딸을 좀 구출해다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타미노 왕자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갑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새 모양의 어떤 분장을 한 한 커플이 보이죠? 여기 있는 파파게노, 여자가 파파게나입니다. 네, 타미노 왕자가 여기 파파게노를 데리고 같이 갑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알고 봤더니 사실 여기 이 빛의 사제 이분은 착한 분인 거예요. 사실 이 사람 누가 봐도 나쁘게 생긴 이 사람 그지? 네, 이 사람이 사실은 나쁜 악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빛의 사제와 손을 잡고 밤의 여왕을 이제 물리치고 옆에 있는 파미나 공주와 사랑을 이제 이루게 되고 여기 있는 파파게노도 자기 짝이 파파게나를 만나서 사랑을 이루게 된다. 그런 내용이 오페라 마술피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볼 곡은 밤의 여왕이 그 복수심에 불타오르면서 그 파미나 공주한테 사실은 빛의 사제를 칼로 찔러 죽이고 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감정을 담아 부르는 노래가 지옥의 복수심이 내 마음에 끌어오르고 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인데 이거 들어보면 다 알 거예요. 유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들어보면 알 거예요. 그것과 파파게나와 파파게노가 서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팝 이렇게 파로 주고받는 그 굉장히 재미있는 이중창이에요. 한번 같이 들어보고 그 다음에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내 사랑인가요? 정말이지 나 그대 사랑 나의 아내 되어주오. 나의 신랑이 되어주오 나의 아내가 되어주오. 아 즐거운 이 기쁨, 행복한 이 순간 자비로운 신의 축복 자비로운 신의 축복 우리 위에 내리시어 예쁜 아기 생겨나면 우리의 예쁜 아들 딸 생기면 아기가 생기면 귀여운 아기 생기면 얼마나 기쁘니까 첫 아들 빠빠기노 그다음엔 예쁜 빠빠기나 그다음엔 다시 빠빠기노 그다음엔 예쁜 빠빠기나 빠빠기노 빠빠기나 빠빠기노 빠빠기나 빠빠기노 빠빠기노. 아니 저기 미안. 이 행복 무엇에 비길까 이 행복 무엇에 비길까? 귀여운 귀여운 빠빠빠빠게노 축복을 내려주소서. 이 행복 무엇에 이 비길까? 행복 무엇에 비길까 귀여운 아기 빠빠빠빠빠빠게노 축복을 내려주소서. 빠빠게노 빠빠게노 빠빠빠빠빠빠빠빠게노 축복을 내려주소서. 빠빠게노 빠빠게노 빠빠빠빠빠빠빠빠게노 축복을 내려주소서. 축복을 내려주소서. 축복을 내려주소서. 빠빠빠빠빠빠게노 빠빠빠빠빠게노 빠빠빠빠빠게노 빠빠빠빠빠게노. 네, 두 곡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밤의 여왕 아리아를 불렀던 소프라노는 디아나 담라우라고 하는 분인데 역대 최고의 밤의 여왕 역할로 꼽힐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성악가신데 분장이라든지 목소리 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인상적이죠. 네. 파파게노와 파파게나 노래 제목이 선생님이 얘기해줬는데 파파파라는 곡이었어요. 서로 주고받을 때 파파파파파파파 하는 부분이 되게 재밌었죠. 근데 원래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말로 부른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성악가들이 부르는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고 목소리의 특징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다 적었나요? 밤의 여왕 아리아는 어땠어요? 굉장히 목소리가 날카롭다. 그죠? 날카로우면서도 약간 그 분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차가운 느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기교를 부리는 그 부분에서는 또 굉장히 또 화려한 느낌도 차갑고 화려한 느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칼을 팜이나 공주한테 주면서 복수를 하고 와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소품들, 무대 조명들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약간 으스스한 그러면서도 좀 화려한 그런 분위기를 함께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파게나 이동찬 같은 경우도 연기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눈빛 교환하고 굉장히 사랑스럽게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파파게노의 목소리는 낮은 목소리와 파파게나가 높은 목소리가
함께 이제 어우러졌습니다. 함께 어우러지면서 멋진 이중창이 되었고 또 서로 이제 주고받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행동들이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던 그런 곡이었어요. 네, 사실 곡의 목소리 특징이라든지 곡의 느낌은 여러분들의 느끼는 게 정답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적어주는 게 꼭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문장으로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성악곡을 들으면서 사람의 목소리의 특징, 그런 곡의 분위기들을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활동이 하나 남았는데 그 활동은 퀴즈로 낼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이유는 소리의 떨림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 음색도 다 달라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사춘기가 돼서 변성기가 오게 되면 지금 목소리가 또 달라지겠죠. 우리 학교 복면 가왕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어느 분께서 노래 부르는 영상을 하나 붙여 놓을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분이 누구인지 목소리를 잘 듣고 맞춰보시면 됩니다. 이 학습터 끝에 선생님이 정답을 제출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그 링크에다가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의 학년 반 이름을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좋은 음악들 많이 들으면서 음악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보내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칠게요. 바이바이.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